여러분들이 피곤하기도 하고 이 만성 피로 증후군에서부터 여러 가지 유방암, 폐암, 난소암 등등의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이 모든 만성 질환의 원인이 바로 림프 독소 때문이고, 림프 독소를 배출하지 않고 청소하지 않아서 유방암도 되고 폐암도 되고 림프암도 되는 그런 모든 원인들에 대해서 이제 1시간, 2시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야, 이래서 혈액, 혈관, 림프 청소가 얼마나 중요하구나 하는 걸 이제 많이 이제 깨닫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진단을 좀 해보세요. 나는 만성 피로 증후군 가운데 몇 가지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자, 그런데 모든 에너지가 사라지면 우리의 삶은 끝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허리에 피아노 묶어놓고 끌어당기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해도 힘들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유 교수님께서 제 이름을 유소영인데 이 다른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킹 엘리자베스가 아니고 킹 에너지베스. 제가 에너자이저라고 1인 몇 억을 한다고. 유 교수님이 여기서 벌써 9년째시죠. 9년째 저를 보시지만 제가 이제 좀 너무 에너자이저라고 제 이름을 킹 에너지베스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열정이 넘쳐서 참새가 하늘을 오르면서 소리내듯 즐겁게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도 요새는 조금씩 노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름 여적을 계속 하다 보니. 그래도 이제 규칙적으로 계속 해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고갈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1990년대부터 에너지가 사라진 상태의 질병을 설명하는 용어가 있는데 바로 크로닉 피티그 신드롬이라고 하는 만성 피로 증후군인데, 현대인들의 100명 중에 100명이 요새는 초등학생들도요 만성 피로 증후군을 달고 있어요. 온몸에 독소가 가득 차 있어요. 엄마들이 벌써 이유식 때부터 당분이 첨가되어 있는 이유식을 먹고 독소가 있는 음식들을 먹어서도 그렇고, 벌써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동물성 음식을 많이 먹여서 온 림프의 어린아이들도 독소가 꽉 차 있어서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만성 피로 증후군을 거의 다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은 만사가 귀찮아요. 제가 지금 질문해도 대답들 안 하시잖아. 자, 만사가 귀찮고 무슨 일을 해도 이 피로와 이 중압감을 느끼는 그런 것이 특징인 증세입니다. 근데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의 육체적 증상으로 보면, 자, 여기 이제 한번 자가 진단 좀 해볼까요? 자, 지방센터에서는 8가지 증상 중에서 4가지 이상이 6개월 동안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증상이 나타날 경우를 일컬어 만성적으로 피로가 유발되는 피로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손으로 꼽아보세요. 기억력하고 집중력이 계속 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다 네, 해당이 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있다. 두 번째, 이유 없이 모관이 자주 아파요. 이유 없이 모관에 통증이 조금씩, 이물감이나 통증이 느껴지시는지. 그리고 목이나 겨드랑이, 그리고 등이 붓고 누르면 아파요. 담석 결석 많을 때의 증세처럼. 예, 옆구리 막 결리고, 그래서 목,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목 뒤쪽, 그 다음에 겨드랑이 쪽, 림프가 많이 몰려있는 쪽, 그리고 등이 붓고 누르면 아픈 거, 그 다음에 옆구리. 이거 다 독소가 꽉 차 있다는 증후이죠. 그 다음에 근육통이 종종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저기 쑤시고 그런 거 해독을 하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림프 타고 돌아다니면서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등으로 갔다 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관절 부위가 붓거나 발적 증상은 없는 관절통이 종종 생기는 거. 자, 몇 개나 해당되는지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5개 얘기했어요. 자, 6번째로 평소와 다른 새로운 두통이 물론 이제 기생충을 제거할 때는 기생충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데가 미국 질병예방센터 CDC에서 주로 뇌혈관 쪽에 기생충이 많고, 췌장, 소화기 쪽에, 위장 뭐 등등.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통이 생길 수도 있지만, 자, 그다음에 7번째는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거나 상쾌하지가 않아요.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평소와 달리 운동한 뒤에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거. 예. 이 중에 여러분들이 4개 이상 해당된다면, 그리고 6개월 동안 지속된다면 만성 피로 증후군을 여러분들이 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암 환자들은 대부분이 림프의 독소가 꽉 차 있어서 생긴 분들이라 거의 이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증후군의 육체적 증상으로 뼈가 자꾸 약해지고요. 그 다음에 잠을 잘 못 주무세요. 갱년기 증세 중에 하나도 불면증이 있지만, 그래서 몸에 이미 노화가 시작되고 퇴화가 시작되면 불면증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갱년기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통이 간헐적으로 오고, 기생충이나 세포 독소가 관 쪽에 많기 때문에 두통이 종종 오기도 하고, 또 관절통이 있기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는 자꾸 깜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 세탁기에다가 핸드폰 넣고 돌린 분 누구라고 난 말 못합니다. 예, 예. 제가 누구라고 손짓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핸드폰을 지금 AS 해야 될 만큼 건증이. 예. 주방에서는 이모님들이 핸드폰을 냉장고에다 놓고 못 찾아요. 예, 이것도 만성피로 증후군 가운데 하나예요. 예, 그리고 이제 자꾸 그 인지력이 떨어지고 사고력이 저하가 되고 집중력이 여러분들 이미 이제 점심에 국수 했다면 보나마나 지금 과식하셨어요. 그죠? 국수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들어도 한 10분 조금 집중했다가 확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이것도요 다 세포 독소예요. 과식을 해도 몸에서 젖산 피루부산 같은 독소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온몸의 세포 독소가 내 나이만큼 내가 50세다, 60세다, 내 나이만큼 축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동맥경화에서부터 오는 만성피로 증후군,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모든 질병의 첫 지름길,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겨드랑이를 계속 보여주죠. 오늘 림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 또 보실 건데. 자,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은 크로닉 퍼티그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피로 증후군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혈관이 막히는 일 별로 없죠. 근데 모든 원인이 죽은 음식 때문에 산 음식, 죽은 음식에 대한 개념을 계속 지금 잡아주고 있죠. 더글래스 그레함 박사가 산 음식, 죽은 음식에서 소개한 것처럼 이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도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만성질환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과일과 채소를 드셔도 심지어는 과일도 데펴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일도 끓여서 먹고 과일도 익혀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효소를 다 파괴시켜서 먹어서 나물과 효소가 살아있는 것은 다르다고 했죠. 예, 그래서 불로 익혀 조리된 음식, 다시 말하면 죽은 음식을 오랫동안 내 나이만큼 섭취했기 때문에 림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전형적인 질병의 예가 바로 이 만성피로 증후군에서부터 비롯되는 모든 만성질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독소를 제거하기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과도한 독소 때문에 림프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서 지금 우리 권 선생님처럼 안타깝게 림프의 독소가 너무 과부하가 돼서 이 농이 와서 빵 터져가지고 지금 주주주주주줄 농이 주주주 흐르고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겨드랑이에 땀샘에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여름철 되면 특별히 땀이 많이 나는 계절에 암내가 많이 나는 분들 있죠. 이 겨드랑이 쪽에, 림프 쪽에 독소가 많이 몰려 있는 부분에서 냄새가 많이 나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림프 시스템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이 겨드랑이 쪽하고 요 애가 서해부, 요 애과 쪽하고 서해부 쪽이죠. 예, 그래서 사실 그곳에 독소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타구니하고 애과 쪽하고 서해부 쪽하고 요 애과 겨드랑이 쪽에 독소가 가득 차 있어서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여름철에 이렇게 보면 이 독소 배출이 잘 안 되는 분들 보면 옆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겨드랑이 냄새가 많이 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많이 주의하셔야 돼요. 빨리 림프 해독을 하시라는 사인이에요. 자, 냄새가 많이 난다고 겨드랑이 쪽 림프절을 제거하는 수술이 요새 아주 빈번하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것은 마치 쓰레기장에 파리가 많다고 쓰레기장 자체를 없애는 것과 다름없어요. 자, 쓰레기장에 파리가 들끓는다고 쓰레기장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쓰레기장 자체를 없애면 매일 나오는 쓰레기를 어디다 갖다 버려야 될까요? 자,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표현 있죠. 팔에 때 있다고 때를 미시겠어요? 팔을 자르시겠어요? 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다 지금 자르셨잖아요. 그죠?
유방에 림프에 독소가 많이 몰려 있어서 유방의 때가 점점 석회화 돼서 칼시노마가 돼서 유방암이 되면 유방을 자르셔야 돼요. 해독을 하셔야 돼요. 예. 림프 청소를 해야 되는 거를 이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방약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쓰레기와 독소는 매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끔히 청소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수도 매일매일 하시죠. 양치질은 하루에 한 번 하세요? 두 번 하세요? 세 번 하세요? 세네 번 하세요? 장 청소는 몇 번 해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장이 다 폐색되어 있고, 예, 또 신장이, 간이, 담낭이, 위장이, 소장이 다 폐색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질병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수와 매일매일 하듯 독소는요, 집안 청소도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분 계세요? 방 청소 한 달에 한 번 하세요? 어떠세요? 두 달에 한 번 하신대. 예, 예. 예, 그래서 그 안에 그러면 이 쓰레기와 그 노폐물이 많겠죠. 그러면 폐 기능이 그래서 폐암이 되셔요. 예, 그래서 제가 유 교수님이 폐가 상당히 건강하셨는데 정말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청소하는 분을 붙여드렸는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나쁜 공기를 누가 흡입을 할까요? 본인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폐 기능이 점점 떨어지겠죠. 그래서 예방의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암은 별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제거돼야 될 세포 독소가 림프의 독소가 꽉 차 있을 때 그 부위가 이 가까운 그 림프 가까운 부위가 여러분들이 이제 암이나 만성질환에 노출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됐어요? 이 만성피로 증후군이나 이런 이 겨드랑이나 애가나 서해부 쪽에 독소가 많으면 뭘 하셔야 돼요? 항생제, 항암제 이런 거를 드셔야 되겠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림프에 독소가 많으면 림프 절제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의학적으로 현대의학의 접근 방식이 저도 의학을 전공했지만 안타깝게도 다 이런 치료제들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범인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헤르페스균 때문에 또는 엔테로 때문에 또는 레트로와 같은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애가나 서해부에 냄새가 나고 독소가 차서 질병이 생긴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약물들을 처방하는데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안 되셨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저항하는 이 조비락스 같은 요런 약물로 처리를 하기도 하고 또 히스타민 차단제인 항히스타민제 타가메트를 먹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타가메트 드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불안장애 있는 분들이 항불안제인 자낙스 등을 드시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놔비두고 증세만 자꾸 억제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하나도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오히려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림프 시스템에다가 계속 림프를 해독을 해주면 되는데 해독을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멀쩡한 장기를 계속 자르고 쓰레기장에서 파리가 들끓는다고 쓰레기장을 없애버려서 쓰레기를 처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림프를 지금 다 절제하셨잖아요. 유방 절제할 때 림프를 같이 절제하고 난소 절제할 때 림프를 같이 절제하셔서 어디로 이 독소를 배출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재발되고 전이 되고 점점 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거 참 그림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 거위 보시니까 거위 간땡이를 붓게 만들려고 예.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몸 내부에도 독소를 정하는 대표적인 시스템이 바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간입니다. 그래서 간은 질병의 관문이죠. 간이 무너지면 모든 병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의료인도 일반 암 환자들도 계속 이 간 해독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이 관찰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밀크시슬 계속 드시는 이유가 간이 안 좋은 분들이 예를 들어 B형 간염 보균이나 그럴 때 드시는 약들 있죠. 예, 사실 그런 약이 근본적인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간을 해독하면 돼요. 그죠? 근데 해독을 안 하고 무조건 저지방 채식만 한다고 간 기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간이나 담낭에 신장에 하다못해 정수기 필터도 2, 3개월마다 교체를 하시면서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유해 물질이 들어오면 걸러줘야 되는 신장 청소를 안 하시고 또 간 해독을 안 하니까 이 유해 물질을 해독도 못하고 여과도 못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간땡이를 붓게 만들면 모든 병이 다 들어와요. 이 간이 저하되면 간 기능이. 자, 그래서 오른쪽 이 갈비뼈 아래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오른쪽 갈비뼈 아래 이 간이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약물이나 조금만 안 좋아도 열이 나면 계속 타이레놀이나 이런 해열제 같은 걸 계속 드시다 보면 점점 간 기능이 약해지겠죠. 예. 그냥 예, 그 햇빛을 쏘이면서 그다음에 물을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해독만 해 줘도 사실 관장만 그렇게 하고 과일식만 며칠 해도 싹 없어질 것을 계속 이 약물이나 또는 과도한 음식, 또 술 또는 공장 음식 그리고 육류 등을 섭취했을 때 계속 간 기능이 해독이 안 돼요. 해독 능력이 점점 저하되면서 이제 드디어 간땡이가 붓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요리 여기 보시면 푸아그라라는 요리가 있는데 요 푸아그라는 뭐냐면 간땡이가 부은 요리예요. 간이 요렇게 부은 요리를 이 푸아그라 대표적인 요리인데 푸아그라로 만들려면 거위의 간을 그야말로 기름지고 붓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거위의 간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세요. 이거 보니까. 어떠세요? 참 인도주의적인 방법으로 지금 거위의 간을 붓게 하고 있는지. 이걸 맛있다고 이 프랑스의 대표적인 요리로 많이 먹어요. 예, 정력 강화하기 위해서도 먹고. 자, 여기 보니까 거위 입에다가 호수를 이렇게 끼우고 매일 1.5kg의 음식을 강제로 주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뷔페 접시 한 2번 드시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찔리는 분들 좀 있으시죠? 매일 접시 이제 2번, 3번 보통이시잖아요. 자, 사람으로 치면 고기 100인분을 하루에 먹는 양입니다. 와우. 고기 100인분이니까 북주 2개는 아니네요. 그죠? 야, 어마어마하죠. 1.5kg를 거위에다가 입을 이렇게 호수를 달아가지고 매일 이렇게 먹으면 거위의 간땡이가 금세 부어요. 그래서 이 아주 유명한 푸아그라 요리를 하기 위해서 거위에게 이런 잔혹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간이 평생 70톤의 음식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70톤. 우리가 대단해요. 한자로 입구자 3개 밑에 매산자잖아요. 내 입으로 산더미처럼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 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그 만성질환에서 회복이 빠른 회복을 보이시려면 특별히 림프를 타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림프는 우리 몸의 독소 배출구인데 독소 배출구가 다 막혀서 지금 암이 왔기 때문에 암에 걸리거나 림프로 전이가 됐거나 림프로 진행되는 분들은 특별히 해독을 빨리 하셔야 돼요. 333. 이거 한 4번, 8번 사이클을 돌리시면 림프에 있는 독소가 굉장히 빨리 현저하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가 만성피로 증후군이 있는 분들 대부분이시지만, 예, 림프에 지금 독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과도한 음식을 섭취하면 간 수치가 높아지고 간이 자꾸 부어요.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밀크시슬을 달고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또는 B형 간염 보균자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래서 간이 제대로 그 유해물질을 해독을 못하거나 신장에서 여과를 못 시키는 분들은 특별히 더더욱 해독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이 붓게 되면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면서 만성 피로가 와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의욕이 잘 안 생겨요. 예, 그리고 기능이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소화기관 이런 경우에는 이런 만성 피로 증후군이 바로 소화기관이 항상 초과 근무를 하는 거예요. 거위에게 1.5kg의 이 음식을 먹여서 거위에 간땡이를 붓게 만드는 것처럼 인간의 간과 신장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도 유해 물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거나 아무리 좋은 건강식이라고 해도 과식을 하는 데는 장사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항상 소화기관에 초과 근무를 해서 경비원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 이런 사실을 명심하면 그러면 만성피로 증후군을 비롯한 모든 만성질환은 어떻게 하면 된대요? 죽은 음식을 계속 드시면? 해결책이 뭔가 보세요. 뭐가 해결이래요? 이 부은 간땡이와 이게 정상적인 디스펑션,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신장과 간을 정상적인 기능, 디스펑션에서 펑션으로 제대로 기능을 하는 장기로 돌리시려면 신장 청소, 간 청소, 혈액, 혈관, 림프 청소, 위장, 소장, 대장부터 기생충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5단계 해독을 왜 하시는지 아시겠죠? 해독과 더불어 뭘 드셔야 된다? 죽은 음식에서 뭘로? 산 음식으로.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서 나도 이러고 있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자각을 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